네, 이슈를 보는 남자 시간입니다. 중요한 이슈에 대한 증권가의 시각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죠. 자, 이 시간 이투데이 김시영 기자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대형 이벤트를 거친 후에도 주식시장에는 관망세가 뚜렷합니다. 어제 코스피 지수가 반등에 성공하게 됐지만 탄력 여전히 약하고요. 코스닥 지수의 상승세에도 좀 제동이 걸린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양대 지수의 흐름과 최근 시장 상황에 따른 투자 전략을 좀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마감부터 좀 정리해 주실까요? 네, 어제 주식시장에서 코스피 지수는 10.37포인트 오른 2007.04를 기록을 하면서 반등을 했고요. 코스닥 지수는 1.98포인트 하락한 513.44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는 기관이 순매도세를 보이면서 하락 출발을 했는데요. 기아차와 현대모비스 등 자동차주들이 원화 강세에 따른 우려가 부각되며 장중 코스피 1980선까지 밀려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기관과 프로그램이 매수 물량을 사들이면서 2000선을 회복, 상승 마감을 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최근 6거래일 연속 상승을 했던 그 코스닥 지수는 상승세에 제동이 좀 걸렸는데요. 개인이 홀로 그 순매수세를 기록한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순매도세를 보이면서 하락했습니다. 네, 최근 이 주식시장을 보면 코스피와 코스닥이 동시에 오르는 상황은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네. 그 마치 시소처럼 코스피가 오르면 코스닥이 내리고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것 같은데요. 통계적으로도 그렇다면서요? 네, 올 들어 코스피와 코스닥의 그 상관관계가 1996년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로 전환을 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이 반대로 움직이는 날이 많았다라는 것인데요. 어제는 코스피가 오르고 코스닥이 하락을 했지만 지난 주말에는 코스피가 하락한 반면에 코스닥이 올랐습니다. 올 들어서 지난 11일까지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의 이런 상관관계 계수를 구해본 결과 마이너스 0.79를 기록을 했는데요. 이처럼 두 지수가 역의 상관관계를 보인 것은 코스닥 지수가 출범한 지난 1996년 마이너스 0.66을 기록한 이후 17년 만에 처음입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긴 했지만 대체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상관계수 0.5를 웃도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여왔는데요. 특히 1999년과 2005년 또 2007년과 2008년에는 0.9를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네, 양대 지수가 상관관계 역의 관계를 보이고 있다. 이 점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가요? 네, 여의도 증권가에 따르면은 보통 지수가 급등하는 호황장이나 어쨌든 공포가 깔려서 급락하는 극단적인 장세에서는 코스피와 코스닥이 좀 같이 오르거나 같이 떨어지는 그런 상관관계가 높아진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상관계수 0.9를 넘겼던 지난 1999년에는 코스피와 코스닥이 외환 위기 충격에서 벗어나 각각 82.78%와 240.7% 급등을 했고요. 2005년에도 펀드 열풍으로 화랑장이 펼쳐지면서 코스피는 53.96%, 또 코스닥은 84.52% 뛰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충격으로 코스피와 코스닥이 각각 40.73%와 50.85% 하락했던 2008년에도 두 지수 상관관계 계수는 0.97에 달했는데요. 증시가 고점을 향해 달릴 때에는 대형주, 중소형주 상관없이 매수 국면이고 또 침체에 빠지면은 비관론이 득세할 때에는 또 매도 국면이 이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증시가 뚜렷한 방향성이 없이 지지부진할 때는 그 코스피와 코스닥이 서로 엇갈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지적인데요. 순환매가 형성이 되면서 대형주와 중소형주 가운데 어느 한쪽이 가게 되면 다른 한쪽은 쉬는 장세가 연출이 되고 이에 따라서 두 지수의 그 희비가 교차하게 된다라는 분석입니다. 네, 이렇게 장이 엇갈리면서 이 투자 전략을 세우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최근 여의도 증권가에서는 이런 흐름들을 어떻게 짚고 있습니까? 네, 이달 들어서 내부 변수가 코스피 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렇게 좀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금통위의 그 기준금리 동결 결정이 좀 대표적인데요. 금리 인하를 기대했던 국내외 투자자들은 금리 동결에 대한 실망감을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드러냈습니다.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 또 엔화에 대한 원화 환율이 곤두박질 쳤고요. 때문에 중국 지표 호조와 뉴욕 증시 강세 등의 해외 호재는 환 공포 속에 이게 묻혀버리고 코스피 지수도 내리막을 걷다가 어제 반등에 이제 성공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결국 이 같은 환율 악재는 삼성전자와 현대차 등 수출주, 또 이른바 전차 군단의 약세를 가져왔다는 지적입니다. 시가총액 상위권 종목의 약세는 결국 지수 흐름 전체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그 분석입니다.
네, 이어서 증권가에서의 조언 좀 살펴볼까요? 그렇다면 네. 이러한 장세 쪽에서 어떠한 투자 전략으로 대응하는 것이 좀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을까요? 네, 증권가 일각에서는 당분간 코스피 지수 비중을 좀 낮추는 것을 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수 흐름만 쫓다가 그 개별 종목을 놓칠 수 있다라는 이유인데요. 전 세계 주식 시장에서 위험 자산인 주식에 대한 투자 선호도가 살아나고 있고 신흥국에 유입되는 자금도 늘고 있는데요. 외국인이나 그 기관 투자자들이 비싼 전체 군단을 팔아치운다는 것은 다른 개별 종목 주가 상승이 가능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분석입니다. 최근 장세 흐름도 대형주가 오르고 중소형주가 쉬고 또 수출주가 오르면 내수주가 내리는 업종별 순환매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같은 점을 고려를 할 때 종목 움직임에 좀 더 집중해야 한다는 분석이 좀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렇다면 여의도 증권가에서는 최근 유망 업종이라든지 종목으로 어떤 것들을 좀 제시하고 있습니까? 네, 중국 도시화 수혜주, 또 박근혜 정책 수혜주, 또 원화 강세에 유리한 종목 등 분명한 호재를 가지고 있는 종목을 찾는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여의도의 그 시각인데요. 최근에는 인수위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새 정부 정책 방향과 궤를 같이 하는 종목의 강세가 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일례로 건설주의 급등이나 은행주에 대한 호평이 그것인데요. 인수위가 정부에 대해서 그 부동산 종합 대책을 요구를 했고 또 향후 부동산 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건설주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이 시장의 판단입니다. 또 최근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국민행복기금의 그 상반기 출범 가능성을 앞두고 은행 업종의 수혜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바로 이 같은 그 흐름을 정책적인 수혜라든가 최근에 이슈를 따라가는 종목들을 좀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 여의도의 분석입니다. 네, 김시영 기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슈를 보는 남자와 함께 최근 양대 지수의 흐름 그리고 이에 따른 투자 전략 알아봤습니다.